안녕하세요, 로사쌤입니다. 제가 최근에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파이썬 기초문법 PDF를 발행했습니다. 파이썬 기초문법 PDF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문자열, 리스트, 딕셔너리, 파일 관리 등의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함수들을 매우 간결하게 정리한 요약집입니다. 프로그램을 작성하다 보면 딕셔너리의 키를 기준으로 정렬하는 방법은 뭐였지? 또는 값을 기준으로 정렬할 수 있나?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컴프레hension과 람다식의 표현법, 이러한 정확한 사용 방법이 생각나지 않아서 검색하느라고 시간을 뺏기곤 합니다. 그래서 코딩 작업 중에 알아두면 유용한 함수 목록들을 상황별로 정리했습니다. PDF 파일에는 화면과 같이 함수의 의미와 사용 예시, 그리고 실행 결과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사용 예시의 명령을 그대로 입력하고 실행하시면 노란 상자에 있는 것처럼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류가 발생하는 상황은 핑크색을 배경으로 해서 표시했습니다. 이런 상황도 알아두시면 코딩 작업 중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파이썬을 어느 정도 활용하시는 경우에는 PDF만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지만 파이썬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보셨을 때는 어렵게 느껴지는 명령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기초 문법에 정리된 내용을 유튜브 강의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최소 일주일에 한 개씩 파이썬 기초 문법 PDF의 내용을 영상 강의로 제작해서 올려드릴 거고요. 각 영상은 5분에서 10분 정도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강의에 대한 질문사항은 영상 댓글이나 로사쌤의 컴교실 블로그에 남겨주시면 수업이 끝난 후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썬 기초 문법을 구입하실 분들은 댓글에 링크를 남겨둘게요. 해당 링크를 클릭하셔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 기초문법 PDF에 수록된 내용은 화면과 같습니다. 문자열, 리스트, 그리고 컴프레hension, 람다식, 집합, 문자열의 구성을 파악하는 거, 소문자인가 또는 숫자인가, 그리고 파일과 관련된 함수와 함수를 정의할 때 사용되는 명령들, 매개변수에 관한 내용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파이썬에서 매우 유용한 자료형인 문자열 자료형에 관한 함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영문자를 대문자 또는 소문자로 변환해주는 함수입니다. 대문자는 upper, 소문자는 lower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함수를 사용할 때는 문자열 또는 문자열 변수를 앞에 입력하고 점 upper 또는 점 lower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럼 파이썬을 실행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를 입력할게요. 파이썬에서 문자를 입력할 때는 작은 따옴표 또는 큰 따옴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대신 양쪽을 똑같이 입력해야겠죠. 자, 이제 A라는 변수에 Happy Birthday라는 문자열이 저장되었습니다. 자, B는 A.upper 해서 A를 대문자로 변환해서 B에 저장해라 라는 뜻입니다. B의 결과 확인해 볼게요. 쉘에서는 프린트를 입력하지 않고 바로 B 하고 엔터를 입력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해피 벌스데이가 전부 대문자로 변경되어서 B에 저장되었습니다. 만약 A.upper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 지금 당장 결과는 표시되지만 A 자체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자, 이번엔 소문자로 변환해 볼게요. C는 A.lower 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C의 결과를 보면 대문자였던 H와 B가 소문자로 바뀌어서 모두 소문자로 표시된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A.lower 이렇게 입력할 때도 화면상으로 표시는 되지만 A의 값 자체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리스트 함수는 리스트 자체가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실행했을 때 원래의 값이 바뀌는지 바뀌지 않는지 이러한 점들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PDF에서는 프린트문에서 출력 형식을 지정할 때 fstring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fstring은 버전 3.6부터 사용 가능한데요. 예전에는 포맷 형식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는 3, B는 5이고 A와 B의 합을 출력하고자 할 때 예전에는 프린트 가로
더하기 괄호는 괄호 이렇게 출력할 형식을 입력하고 점 포맷을 입력하고 이 뒤에 변수나 함수식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가로를 한 번 더 닫고 엔터를 누르면 첫 번째 가로에 A, 두 번째 가로에 B, 세 번째 가로에 A 더하기 B가 대입되어서 출력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F스트링 방식으로 출력하면 가로 안에 바로 변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는 가로 안에 A 더하기 B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따옴표를 닫으면 됩니다. 가로 닫고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포맷과 같은 형식으로 출력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맷보다 훨씬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 F스트링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PDF에도 모두 이러한 식으로 형식을 지정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스트링은 프린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문자를 저장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는 이렇게 하고 C의 결과를 확인하면 출력된 내용 그대로 C에 저장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함수를 살펴볼게요. 두 번째 함수는 문자열의 양쪽에 공백을 제거해주는 스트립이라는 함수입니다. 스트립은 양쪽 공백을 모두 제거하고 L 스트립은 왼쪽의 공백, 레프트 공백을 제거하고 R 스트립은 라이트, 그래서 오른쪽의 공백을 제거해줍니다. 한번 입력해 볼게요.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E는 이번에도 변수에 저장하겠습니다. D.strip. E의 내용을 살펴보면 양쪽의 공백이 제거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백이 한 칸이건 여러 칸이건 상관없이 모두 제거되고요. 문자열 사이에 있는 공백은 제거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왼쪽 공백만 제거해 볼게요. 네, D.L 스트립이라고 입력을 했더니 왼쪽의 공백만 제거되고 오른쪽 공백은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R 스트립입니다. 라이트이기 때문에 오른쪽의 공백만 제거합니다. 왼쪽의 공백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PDF에 보면 약간 특이한 문법이 있습니다. 바로 역슬래시와 따옴표를 같이 입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세미콜론이 있는데요. PDF에 종종 등장하기 때문에 세미콜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F스트링을 이용해서 프린트 문장을 작성했습니다. F스트링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F하고 따옴표 안에 출력할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면 되고 변수나 함수식의 결과는 중괄호를 이용해서 입력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D.strip의 결과는 여기에서 D스트립의 결과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양쪽에 공백이 지금 사라졌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따옴표를 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따옴표를 그냥 입력하면 그냥 F스트링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글자를 입력했을 때 검정색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런데 나는 F스트링을 끝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금 따옴표를 표시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따옴표를 표시하고 싶을 때는 역슬래시와 따옴표를 함께 입력합니다. 그러면 이 따옴표는 그대로 출력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괄호 안에 이렇게 변수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F스트링이 끝났으니까 따옴표를 한 번 더 입력합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습니다. 자, 이제 엔터를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D라는 문자열에 대해서 양쪽 공백을 제거한 결과가 표시가 됩니다. 따옴표와 함께 표시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파이썬 명령 사이의 세미콜론은 두 줄 이상의 명령을 한 줄에 입력할 때 사용합니다. 저는 PPT나 PDF를 작성할 때 공간이 좁으면 이렇게 세미콜론을 입력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print f d.l 스트립 역슬래시 따옴표 f
역슬래시 따옴표 그리고 따옴표. 이렇게 해서 프린트 문장이 하나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거를 한 줄에 입력하려면 한 칸 띄고 세미콜론을 입력합니다. 한 칸 띄는 건 보기 좋게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 칸 띄어쓰기를 안 하셔도 됩니다. 자, 프린트 또 입력해 볼게요. f스트링 d.r 스트립 는 역슬래시 따옴표 지 역슬래시 따옴표 따옴표 가로 닫고. 지금은 쉘 화면이 매우 작기 때문에 두 줄로 지금 표시가 되었습니다. 쉘 화면을 조금 늘려보면 한 줄로 표시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하면 두 프린트 문이 동시에 실행되어서 결과가 이렇게 두 줄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세미콜론은 두 줄 이상의 명령, 그러니까 두 줄로 입력되어야 할 명령을 한 줄로 입력했을 때 명령 사이에 입력하는 기호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문자열에 관련된 세 가지 함수 살펴보았습니다. 문자열에 관련된 함수뿐만 아니라 f스트링이나 세미콜론과 같은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명하는 데도 시간을 조금 썼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더 많은 함수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